당김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계속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52시간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승희 노무사님, 이 52시간 근로제와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구체적 방안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기간의 확대, 그리고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풀타임,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 개선, 전문직 고액 연봉자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정상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인 거를 1년 이내로 확대하고 노사 합의를 통한 정상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장려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연단위 근로저축계좌제 도입은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 근로시간을 장기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2일 단위 업무시간 규정을 연장 근로시간 총량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연장 근로시간 특례 업종 또는 특별 연장 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고액 연봉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공약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좀 근로시간 관리해서 많은데 그 중에서 연단위 근로저축계좌 만들어서 연장 근로를 많이 하면 그걸 적립해서 장기 휴가로 사용한다는 말은 일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한 걸 1.5배를 주지 않고 시간으로 쟁여놨다가 일 없을 때 휴가를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들어봤을 때 좋은지 나쁘지 모르겠는데 노동계나 이런 쪽은 반대를 좀 합니까? 뭐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공약을 이해를 하려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뭔지 잠시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근로자 본인이 자유롭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거든요. 영구직이나 이런 특수직종 빼고 일반적으로는 한 달의 기간을 정해서 총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해가지고 한 달에 그 총 근로시간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뭐 육아를 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까지는 집에 계시다가 그 이후에 조금 늦게 출근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회사들이 아침 6시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아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는데요. 6시 이전에 열어놓고 밤 10시 이후에 열어놔서 그분들이 야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야간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6시에 문 열어놓고 10시에 닫는 걸로 정해서 그 안에서 1시간을 일하고 가든 2시간을 하고 가든 한 달에 근로시간만 채워라. 이게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10시부터 2시 요 사이 4시간은 반드시 일해야 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이외의 시간에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마 일반적인 제도의 운영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 본인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넘게 일해도 연장 근로수당 1.5배 이거 안 되고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주에 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은 안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을 하느냐? 하루에 8시간 기준 한 달에 22일 일한다고 치면요. 한 달 총 근로시간이 176시간 나오거든요. 209는 뭔가요? 209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이죠. 그렇지. 네. 그러면 회사에서 보통 176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176시간을 넘게 일한 거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을 주고요. 176시간까지는 하루에 몇 시간 일했든 주에 몇 시간 일했든 상관없이 원래의 월급만 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 당선인이 이 정상기간을 1년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건 결국에 1년 중에 채워야 하는 총 근로시간만 관리하고
개개의 근로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주에 몇 시간 일하고 한 달에 몇 시간 일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법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과로 사회를 없애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노동계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지만 단기간의 근로시간이 집중되다가 보면 또는 장시간의 근로가 집중적으로 이어지다가 보면 과로성 산재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근로시간을 스스로 정하는데 왜 과로가 발생하냐 이런 반문을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이 되려면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내 출퇴근 시간을 내가 진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회사가 더 많죠. 노동자 본인의 선택해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을 강요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반대하는 주장도 나오는 거고요. 예, 노무사님 아까 그 김성민 노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근로저축계좌제 혹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했던 것에 대해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좌에 시간을 저축해 놓으니까 일 없을 때 원래 휴업수당이라는 걸 받았는데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근로시간 계좌제는 연장 근로 한 시간을 수당으로 받는 대신에 저축을 해뒀다가 나중에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아, 네. 대신 이제 유사한 게 있죠.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행보상휴가제는 52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선인이 근로시간 유연화의 공약으로 이 제도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 점에 집중해보면 아마도 주 52시간 초과가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저축계좌제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떻게 되든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게 사용자를 위한 제도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뭐 근로자- 취지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악용될 수 있겠다는 걱정도 들고요. 네. 초과수당 못 받고 휴업수당도 못 받는 결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